자, 추상 함수는 빈 껍데기, 즉 구현이 안 돼 있어요. 보통 C# 같은 객체 지향 언어의 경우에는 클래스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C 같은 경우에는 뭐 함수가 혼자 놀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턴 값 없으면 보이드 할 거고요. 매일 변수도 없으면 비워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일반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고, 만약에 이 구현부를 없애잖아요. 없앨 경우에 자, 에러 뜨죠. 본문을 선언해야 됩니다 라고 에러가 뜹니다. 이게 일반 함수의 특징이죠. 일반 함수는 본문 선언해야 되는데, 반면에 자, 이런 식으로 abstract를 붙이면은 이제 이 녀석은 추상 함수가 됩니다. 지금 보면 에러 뜨죠? 전용일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추상 함수는 public을 붙여줘야 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시다시피 얘가 구현이 안 돼 있죠. 즉 얘의 목적은 뭐냐면 설계입니다. 설계의 목적은 이 녀석을 상속받아서 이제 이 설계도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새로 구현을 하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식이 갖고 가서 쓰려면 반드시 퍼블릭이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클래스의 경우에도 지금 abstract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빨간 줄 뜨죠. 비추상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지 개발자들이 수많은 소스 코드와 수많은 함수들을 막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추상 함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겠죠. 이제 분석해야 될 겁니다. 이거 없으면 이 클래스마다 다 들어가고 혹시 뭐 추상 함수가 있나 하면서 다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거 표시입니다. 없으면은 이제 굉장히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일반 함수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void 함수2 이건 일반 함수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가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상 함수하고 일반 함수가. 하지만 이 단 하나의 추상 함수라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이 앞에 abstract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추상 클래스라고요. 안 그러면 이 녀석을 상속을 받은 놈이 이거를 구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래 돼 있다? 그러면 이 개발자가 이거 상속받고 얘를 구현을 안 해주면 이제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녀석은 상속받은 뒤에 구현을 해줘야지 되는데, 이거 표시 없으면 이제 개발자가 이거 상속받고 혼란스럽겠죠? 왜 에러가 뜨지? 하면서.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보통 추상 메소드라고 많이 얘기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함수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메소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일단 함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특징. 추상 함수는 구현이 안 돼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상 함수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으면 추상 클래스가 되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놈은 반드시 이 추상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돼요. 구현 안 하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 왜 만들어 놨냐면 설계 때문입니다. 설계. 기획자 A씨가 게임을 구상하면서 모든 직업은 공격 스킬을 필수적으로 가지도록 설계를 했는데, 근데 이게 직업이랑 클래스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으니까 이 개발자가 직업 클래스를 상속해서 쓰더라도 기능이 너무 많아서 이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을 안 만드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가 이 두 가지를 추상 함수로 만듭니다. 기획자가. 그래서 기획자가 반드시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기능을 추상함수로 선언하자라고 결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격 스킬과 방어 스킬이라는 필수적인 기능을 추상함수로 선언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함수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반드시 추상함수를 구현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 놓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개발자이시 앞에서 기획자가 했는데 이 오타네요. 자, 그래서 기획자가 이제 이 두 개를 추상 함수로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개발자 B씨가 신규 직업 만들 때 이 직업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이 추상 함수가 딸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추상 함수를 구현 안 하면 이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구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라는 녀석이 있다. 자, 이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앞에서 했던 상황을 좀 재현을 해볼까요? 예, 기획자라는 녀석이 직업이라는 클래스 만들면서 이 안에 뭐 처음에 일반 변수, 그 다음에 일반 함수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변수 예를 들면 뭐 int hp는 100, int np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요. 모든 직업이 다 갖고 있는 공통 능력치겠죠. 그 다음에 일반 함수도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뭐 공통 스킬이라든가 공통 스킬은 좀 애매한가? 공통 스킬, 그 다음에 public, void, 공통 능력치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이 안에 뭐 많겠죠. 여기도 많겠죠. 그래서 얘네랑 얘네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든 이 직업이라는 이 주석이 너무 많아서 좀 지저분한데 이 직업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려면 이제 메모리에 할당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추상 함수 안 쓴 케이스예요. 그냥 기본 예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직업 A는 new 직업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안 쓰죠 사실. 뭐 마법사라는 클래스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상속을 받아서 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마법사라는 녀석은 직업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았으니 당연히 얘네들 쓰겠죠.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확인을 해볼까요? 뭐 마법사, new 마법사 이런 식으로 메모리 할당을 한 뒤에 자 A점 찍어보면 공통 능력치 쓸 수 있고요. 공통 스킬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써도 되는 일반 함수도 있지만 뭐 고쳐서 써야 하는 그런 일반 함수도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개발자가 깜빡하고 계속 구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퍼블릭으로 할게요. 예를 들자면 공격 스킬 이거는 이 직업마다 조금씩 고쳐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보이드 또 뭐 있지? 뭐 방어 스킬 이것 또한 고쳐서 써야 돼. 예를 들자면 뭐 마법사가 공격 스킬 좀 수정해서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new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까요? void 공격 스킬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상황에 따라 고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콘솔문 찍어 볼게요. 콘솔 라이트 라인에서 오리지널 공격 부모 클래스 함수 일단 이렇게 콘솔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인데 자식이 부모 거 오버라이딩 해서 고쳤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마법사의 A. 공격 스킬을 찍어보면, 자, 보시다시피, 자, 부모거 오버라이딩에서 고쳤음.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일반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 보시다시피 공격 스킬 뿐만 아니라 방어 스킬도 지금 고쳐서 써야 돼요. 이 직업에 따라 고쳐 써야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답쇼 개발자가 깜빡하고 방어 스킬을 구현을 안 했네. 자,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격 스킬을 마법사가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해서 고쳐서 써야 되는데 개발자 깜빡하고 방어 스킬 구현을 안 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기획자는 열받는 거죠. 왜 이렇게 나오지? 자, 이런 상황에서 기획자는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지워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일반 함수 선언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일반 함수도 선언 시 개발자가 깜빡하고 구현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상 함수도 바꿉니다. 예, 추상 메소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써야 하는 추상 함수도 바꾸겠습니다. 앞에 abstract를 붙이고요. 자, 이 밑에 선언부 없애줍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빨간 줄 뜨죠. 지금 비추상 클래스인 직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추상 함수를 하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 이 클래스는 이제부터 추상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얘를 상속받는 애가 이게 추상 함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못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표시 안 돼 있죠? 그럼 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상속받고 얘를 구현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신호등이 신호등 띵동 추상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최소 한 개 이상 있어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이제 개발자는 여기 있구나 하면서 얘를 반드시 구현을 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이제 추상함수로 만들어줍니다. 이거 뭐 앞에 붙여도 되긴 하는데 abstract 앞에 붙여도 되긴 public 뭐 얘가 보통 이렇게 맨 앞에다 많이 붙이는데 public이 이래 중간에 있어도 돌긴 돕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 빨간 줄이 뜨죠? 보시면은 방어 스킬을 구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new 경우에는 일반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는 경우고, 자, 이제 이게 이 공격 스킬이라는 녀석이 추상 함수가 됐기 때문에 추상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려면 오버라이딩이라는 이거를 붙여줘야 돼요. 오버라이드 이 키워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보이드 하고 보면 이제 우리가 추상 함수로 선언했던 공격 스킬과 방어 스킬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하나 구현했죠. 근데 에러 뜨는 거 보면은 방어 스킬, 자, 아까 우리가 추상 함수 2개 선언했잖아요. 추상 메소드 2개 선언했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오버라이딩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녀석도 방어 스킬도 구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이 방어 스킬이란 녀석이 추상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없으니 보이드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publish 앞에 붙여줘야지 쓸 수 있겠죠, 외부에서. 자, 이렇게 방어 스킬과 공격 스킬이라는 추상 함수를 지금 오버라이딩에서 고쳐 쓰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일반 함수는 new라는 연산자 쓰지만
이 추상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는 경우에는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찍어 볼게요. A. 방어 스킬 해서 출력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죠. 지금 얘는 공통 스킬, 공통 능력치는 지금 콘솔만 안 찍어봐서 출력이 안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추상 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직업이랑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녀석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을 해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추상 함수가 왜 있냐? 설계의 목적이 강하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추상 함수 대체 왜 쓰냐? 설계의 목적이 강해요. 즉 구현 안 하면 에러 뜨게 해서 강제로 구현하게 한다. 뭐 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근데 추상 함수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런 복잡한 주석들 다 지울게요. 자, 마스크 이제 구현했죠. 주석 지우고.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을 경우 이제 기획자이시는 매번 개발자 PC에게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야 될 겁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동료 개발자 PC에게 제발 공격 스킬과 방어 스킬을 구현해 주십시오. 구구절절 편지를 써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상 함수도 공격 스킬과 방어 스킬을 이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라는 클래스를 이 마법사가 상속받을 때 반드시 이 공격 스킬과 방어 스킬은 오버라이딩해서 이런 식으로 고쳐서 써야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이야기가 다중 상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추상 클래스가 문제점이 있어요. 다중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C샵의 다중 상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중 상속 안 되는 명확한 이유를 일단 예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야지 왜 추상 클래스를 다중 상속 막아놨는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버지라는 클래스가 있고, 지금 무슨 문제냐? 아빠가 두 명이야. 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빠가 세일을 하고 있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씨 .라_이틀라인 해서, 자, 첫 번째 아빠가 아빠 A, 내가 네 애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아빠가 또 나타났어. 아버지 B. 그래서 두 번째 아빠가 이번에는 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빠 B, 아니다 이놈아, 내가 네 애비다 하면서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자, 아들이 두 명의 아버지를 상속받을 경우, 이게 다중 상속 안 되는 이유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개판되는 거예요. 왜 개판이 되냐? 지금 아버지 B 보면은 지금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빨간 줄이 뜨죠. 자, 이 상황에서 일단 얘 주석 처리하고요. 아들이라는 형태의 객체를 메모리에 할당할 때 soon.say 하면서 아버지 클래스에 있던 이 say란 녀석을 아들이 사용할 때, 만약에 이렇게 다중 상속을 받아버리면 이제 이 컴파일러는 혼란에 빠져요. 왜냐하면 아버지 A랑 B 둘 다 지금 상속받을 경우 이때 say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이 say는 이 say를 호출하던 건지, 아니면 이 아버지 B에 있는 이 say를 호출하던 건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지금 얘를 호출할지 얘를 호출할지 알 수가 없죠. 즉 모호한 상황이 됩니다. 모호한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중 상속을 막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명만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이 say 함수만 호출되겠죠. 한 명만 상속받으면 모호하지 않아요. 무조건 얘가 실행됩니다.
호출되면 아빠이 실행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 B, 자, 두 명 상속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호출하는 순간에 요거 호출할지 요거 호출할지 혼란스럽겠죠. 자,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추상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안에 추상 함수 아무거나 만들어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 앞에 abstract 붙여야지 추상 함수 되겠죠? 자, 그리고 추상 함수를 하나라도 포함하고 있으면 이제 이 앞에 이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되겠죠? 이거 표시를 안 해주면은 이 함수가 만약에 뭐 1만 줄짜리 코드다. 만약에 1만 줄, 천만 줄? 천만 줄 좀 그렇고, 5천 줄짜리 코드다 하면은, 이게 만약 표시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이 추상 함수가 들어가 있는지 개발자 이래 내려보면서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붙여주면, 이 안에 추상 함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개발자 알겠죠? 한눈에 봐도 알겠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상속 받을 때 이 녀석을 반드시 구현을 할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러한 추상 함수를 상속 받으면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죠. 그걸 고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에러가 뜨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해서 아들이 써야 될 거예요. 라이트라인 해서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아버지 A에 추상 함수뿐만 아니라 일반 함수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보면 추상 함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 함수도 있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 B에 추상 함수가 또 있다. 칩시다 대충. 자, 아버지 B에도 추상 함수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자, 추상 함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아버지 A랑 아버지 B 다중상속을 받는다 칩시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겹쳐도 얘는 중복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함수가 문제인 거예요. 일반 함수. 자, 추상 클래스는 안에 일반 함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A랑 아버지 B 동시에 다중상속 받아버리면 이 say라는 일반 함수가 겹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say 출력하면 이놈을 출력할지 이놈을 출력할지 또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다중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일반 함수를 절대로 만들 수 없도록 막아놓겠죠. 자, 그렇게 왜 인터페이스가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인터페이스. 앞 시간에 자, 이어진 스토리. 그래서 기획자 A씨는 처음엔 실패했어요. 기획자 처음엔 실패. 왜냐? 추상 클래스로 마법 소녀의 기능을 구현하는 바람에 다중 상속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안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는 처음에 마법소녀한테 마법소녀 기능 1, 마법소녀 기능 2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인터페이스로 이거를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을 했고요. 절대로 일반 변수하고 일반 함수를 선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함수나 일반 변수는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선언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이 일반 함수하고 일반 변수를 못 만들게 막아놨습니다. 즉 모든 함수가 텅 빈 껍데기 추상 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자, 아무튼 기획자 A씨가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반드시 모든 추상 함수를 구현해 에러가 뜨지 않았으므로 개발자로 하여금 강제로 구현하도록 하였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실수로 뭐 중복되는 추상 함수 있어도 어차피 구현이 안 돼 있어서 중복돼도 충돌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여러 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예제로. 마법소녀의 특징이 뭐가 있죠? 제가 이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인터페이스, 뭐, 예를 들면 마법소녀라는 특징이, 뭐, 귀여움이라는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자, 추상 함수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근데 인터페이스는 오직 추상 함수들 밖에 없으므로 어차피 추상 함수밖에 없으므로 굳이 뭐 abstract 키워드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냐 어차피 추상 함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인터페이스 안에는. 그래서 뭐 void 대체 뭘 적어야 하지라는 추상 함수를 만들 거고요. 인터페이스 여러 개 만들게요. 뭐 마법소녀한테 뭐 무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말을 막 떨고 있는데 몽둥이 찜질이라는 추상 함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마력 이런 식으로 추상 함수들을 딱 이렇게 선언을 해준다. 자, 이번에는 또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어요. 이 기획자가 마법소녀만의 대사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또 뭐하지? 으아 내 손발 대충 만들겠습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항마력. 자,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항마력이라는 추상함수가 겹치죠. 기획자가 실수로 이름이 같은 함수를 또 넣었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차피 구현 안 된 빈 껍데기라서 충돌되지 않음. 자, 이런 상황이죠. 이거 너무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보면 자, 똑같이 주소를 달아주겠습니다. 기획자가 실수로 이름 같은 함수를 또 넣었네. 보시면은 마법소녀 대사라는 인터페이스 안에 항마력, 마법소녀 무기에도 항마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 개가 중복돼도 문제가 안 돼. 왜냐? 어차피 구현이 안 돼 있거든. 겹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자, 마법사 안에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를 상속받도록 할게요. 마법소녀 대사 그 다음에 마법소녀 무기.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지금 상속받으려고 했더니 구현하지 않습니다. 구현을 안 했다고 지금 빨간 줄 뜨죠. 그러니까 빨리 구현을 해야 됩니다. public void 몽둥이 찜질. 자, 그 다음에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CW 안 돼? 되네. 이거 안 되다가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자, 몽둥이도 팬다. 자,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구현해야 될 게 더 많죠? public void. 아까 인터페이스에 항마력이라는 녀석이 또 있었죠? console write line 한 뒤에 항마력 뭐하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public void 으아 내 손발 이라는 녀석도 있었죠. 얘도 구현을 했고요. 자, 보시면은 빨간 줄이 없어졌어요. 왜냐? 인터페이스에 있는 이러한 모든 추상 함수들을 다 구현을 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데 이 항마력이란 녀석이 아까 중복이 됐었죠. 마법소녀 대사에도 있었고 마법소녀 무기에도 있었어요. 이 항마력이라는 항마력 추상 함수는 중복이 됐지만 어차피 인터페이스 안에서 구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중복돼도 지금 문제없이 그냥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추상함수 뭐 딱히 문제 없음. 추상함수 자체가 중복돼도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중복이 돼도 문제가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출력을 할 건데 귀찮으니까 통일하겠습니다. 몽둥이도 펜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있던 함수를 오버라이딩을 했죠. 리딩 한 상이죠. 자, 그래서 A점 해서 아까 몽둥이 찜질 이거 오버라이딩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의안의 손발 오버라이딩 했겠죠. 그 다음에 항마력도 오버라이딩 했었죠. 그래서 출력해보면 자,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안에 일반 함수, 일반 변수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중상속을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오직 추상함수 밖에 없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왜냐? 어차피 빈 껍데기이기 때문이죠. 이 빈 껍데기들이 백날 중복돼봤자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의 차이점입니다.